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매출이 많이 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채움, 신고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저희가 부가세 신고 대리를 하는 유통업체인데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납부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4,130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정한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130원만 납부하는 거로 소득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두 채움 납부자는요, 근로소득과 타소득, 단순경 비율 적용자인데요. 세무 대리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단순경 비율은 작성하는 게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그렇지만 추가할 납부세액이 24,000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24,000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환급받게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채움 납부는요, 24,130원. 단순경 비율은요, 환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가 생길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 납부이거나 아니면 기납부 세액이 발생하면은 환급이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만약에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한다면은 세금이 추가 납부가 24,130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자를 조회를 하면요. 부가세 신고한 금액 1,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30만 원, 코드를 달리해서 2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어요. 기타 소득이 있고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는 그 내용을 보면은 결정세액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세금을 공제받는 금액이 4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급 금액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내가 손실이 났다고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급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장별 수익 금액 내용만 봐서는 일단은 여기에 사업자 발행된 수익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 금액이 보여지진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고요. 연금 소득이 있습니다. 그 작성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제가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했다가 환급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국세청이 신고한 거는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 저는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했을 때는 연금 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합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환급 금액이 1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간편장부를 했을 때는 이 사업장은 대출이자도 많고요. 그래서 결손이 나는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간편장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사장님께 다시 조율을 해서요. 소득세 신고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유통회사의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1,700만 원이에요. 결손이 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30만 원, 20만 원 똑같이 프리랜서 소득을 입력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기타 소득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기타 소득의 범위는요. 수익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야 되지만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내가 합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2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28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22,000원을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22,000원 하고요. 연금으로 받는 결정세액이 43만 원이에요. 그래서 43만 원과 22,000원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소득 환급 금액은 여기 15,000원. 15,000원과 22,000원, 43만 원. 이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다 보면은 간편장부로 하면요. 1,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상계시켜 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자는 소득 금액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없어요. 소득 금액이 없고 단지 내가 기납부세액이 46만 원이에요. 그래서 46만 원을 계산해 보면은 43만 원과 22,400원과 사업소득 금액 15,000원, 46만 8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국세청에 맞춤 체험으로 신고를 하면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경 비율로 신고를 하면은 기타 소득과 연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0,000원 정도밖에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간편장부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 사장님이 내셨던 모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는 것은 단순 경비를 하면은 당연히 시간도 단축되고 이 간편장부를 하면은 비용에 대해서 입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랑 카드랑 현금 영수증 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대출이자밖에 없었어요. 대출이자, 통신비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입력을 해 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간편장부를 했을 때 1,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700만 원, 900만 원, 기타 소득 11만 원. 그래서 그래도 2월 되는 결손금이 72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자는요, 46만 원을 공제받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단순 경비를 했다고 하면은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수수료는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에 환급받을 금액 1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간편장부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수수료를 22만 원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46만 원에서 22만 원 수수료를 주고도 사장님은 26만 원이라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꼭 단순 경비로 안 해도 되고요.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모두 체험 신고자 단순 경비율 이거나 기준 경비율 이거나 간편장부 대상자 이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것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경비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하고 저희는 또 단순 경비로 신고하기보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은 그만큼 수수료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양쪽이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맞춤 체험 서비스라고 하면은 간단하긴 하지만 수수료를 주는 것이 망설여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저희 사례처럼 국세청에서 맞춤 체험 실질적으로 세무 대리인에게 맡겼을 때 세금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 사례를 보시고 만약에 맞춤 체험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간편장부를 했을 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마이너스 나는 회사라고 한다면요. 간편장부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편장부를 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처럼 연금소득이라든지 기타 소득, 프리랜서 소득에 의해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이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환급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사업소득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장님은 중간연합세액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려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간편장부를 해서 저희한테 수수료 22만 원 주실 바에야 차라리 맞춤 채움, 신고라든지 아니면 단순 경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